하반기 그런 매매가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매물 자체가 이제 거의 계속 줄어들고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추가로 뭐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보면 이 그럼 매매가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겠네요. 하반기에도. 지금 또 신고가 행진이고요. 대외적인 충격이 없다면 올 하반기는 뭐 정책적으로 변수가 나올 건 없어요. 공급 대책들 기억나세요? 뭐가 막 발표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네. 기억나는 거는 태릉 골프장 부지죠. 그 정도. 차라리 저는 그럴 바에는 작년에 발표되는 대책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태릉 골프장 부지가 지금 이런 단계고 뭐 토지 보상이 들어갔다 아니면 뭐 협상하고 있다 뭐 다른 부지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청회 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신뢰를 좀 회복하면 좋겠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제가 볼 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하고 있느냐? 우리 공공재개발만 하더라도 그게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공이 주체가 누군데? LH나 SH잖아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사업이 잘 되려면 LH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요.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 LH 그 혁신안을 보면 뭐 인력을 감축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아니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네. 왜 LH 인력을 LH 전 직원이 다 투기했나요? 아마 일부가 투기했겠죠.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뭐 10명 중에 2명 정도 투자하고요. 나머지들은 다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내 살 집 하나 정도 있으면 아마 한 30% 정도는 집 살 생각도 없고요. 살 집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전세 살면 되지 뭐하러 집을 사.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살 집 정도. LH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한 10% 정도 제 생각에는 10%에서 20% 정도가 좀 욕심이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뭐 10%인가 20%를 감축을 한대. 혁신안을 다 하고 나서 최악의 경우에 인력을 줄여야 되는데 첫마디가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하니 인력을 늘려도 공공주도 개발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모든 게 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집값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요즘 보면은 지금 전세 매물도 크게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값이 그만큼 올해 6월 이후로도 이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질문하시면서 표정이 굉장히 이게 전세 우리 지금 전세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일입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전세 시장은 생각보다 더 우울한 상황이고 심각하다. 전세난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전세 시장 안정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게 안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거주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네. 좀 편안하게 적은 비용으로라도 좀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이 말하는 전세 시장 안정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내 돈에 맞춰서 쉽게 갈 수 있는 수준 적어도 뭐 떨어지지는 않아도 지금 수준에서 내가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게 전세 시장 안정인데 작년에 한 2억 올랐는데 올해 1억 올랐다라고 하면 전세 시장 안정이냐? 총 3억이 오른 거잖아요. 상승률 둔화를 안정이라고 하죠. 언제 전세가 안정됐었어요? 그나마 좀 물량이 많을 때. 그렇죠.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빼고는 저는 전세 가격이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매매 가격은 떨어져요. 일시적으로 한 3년? 5년? 경험했잖아요. IMF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또 2010년에서 12년 정도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전세는 떨어졌냐 그러면 전세 언제 떨어졌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전세는 안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매매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 전세는 더 강세였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전세 문제가 안정이 되려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거나 전세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는 최근에 매매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나마 줄어든 게 지금이고요. 그러면 공급이라도 늘어나줘야 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급 계획들이 막 발표가 되잖아요. 네. 실제로 서울 입주 물량이 늘어났나요? 아직은 올해 줄고 아쉽죠. 네. 내년에도 아직은 줄고 없죠. 네. 적어도 한 2025년 정도 돼야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서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집을 살 수도 없고 매매 가격도 너무 오르고 네. 지금 나오는 공급 대책들은 지금의 대책들이 아니라 5년 후의 대책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공공임대 아니면 민간임대잖아요. 공공임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요. 민간임대는 민간 투자자들이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중성이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민간의 전세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막혔잖아요.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뭐 온갖 정책들을 지금 정말 머리를 싸매고 내놓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데 왜 이 정책이 먹히지 않는 걸까요? 의도와 결과는 달라요. 의도는 좋았죠. 선의였는데 결과는 선의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천타천부터 잘못 꽂았잖아요. 그전에는 수요 억제였지만 이제 계속 그래도 공급을 좀 하겠다. 최근에 또 나온 거 보면은 실거주자한테는 좀 사라고 더 하죠. 한도를 대출 늘려주겠다. 한도를 늘려줘서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출 한도를 좀 늘려줄게. 실수요자에 대해서. 집값 잡겠다는 얘기는 최근 제가 듣기로는 한 6개월, 8개월 내에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러네요. 포기했구나. 집값 잡는 희망 고문은 이제 알았구나. 우리가 못하겠다는 걸 알았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실수요자들은 사야죠. 다주택자들은 규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어떻게든 투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도 잘못했죠. 이주택자들은 사실 저는 다주택자라고 인정하기는 힘들고요.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집 하나 있으면 인플레이션 방어고요. 적어도 우리가 투자 투자 안 하고 개념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2주택까지는 뭐 애교라면 애교 정도는 봐줘야죠.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내가 갈아탈 집 노후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주택 이상부터 이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데 뭘 잘못했냐면 왜 지금 와서 대출 받아서 실수요자들을 사라고 하냐.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집값 잡을 테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달라. 맞아. 3배 오른 집을 지금 대출 레버리지 받아서 네가 감당하라는 건데 적어도 2017년 이런 투트랙 정책을 했더라면 저는 박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바뀌었죠. 공급 확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급 계획을 막 쏟아붓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택이 부족했나? 그때는 왜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그때는 뭐 주택이 남아 돌아서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은 갑자기 부족해졌나요? 서울은 항상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거든. 왜? 수요가 과수요니까. 서울 사람들만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집값을 잡을 정책이 있을까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지금 당장 잡을 수는 없죠. 시간이 어차피 필요해요.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조정기가 오는데 그게 맞물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민간 재개발을 해도 5년,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어차피 안 되고.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주택자들 매물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 매물하면 어떻게 나와요? 보유세를 많이 한다든지. 근데 그렇죠, 양도세 양도세가 중과 너무 때문에 많아요. 또 이게 양도세가 발목을 너무 잡잖아요. 많아요. 네. 6월 1일부터 이제 75%가 맞아요. 되는데 지금 75%가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지방세까지 합하면 82.5%거든요. 10억 원이 남으면 8억 2,500만 원은 나라에 내고 난 1억 8,500을 가지고 가는데 그동안 냈는 종부세, 대출이자 생각해보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일단 버텨봐야지. 종부세 내고.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완화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 유튜버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특위에서도 약간 일말의 기대를 약간 했잖아요. 진통 끝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1주택자들도 못 팔게 만들었고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로 묶어버렸고 매물 안 나오죠. 매물 동결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소연해요. 종부세 때문에 죽겠다고. 팔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파세요. 양도세에서 맡기는 거예요. 결국 매물이 안 나오면 입주 물량도 안 나오고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오면 그래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잖아요. 어쩌다가 하나 나오면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4년 동안 희망 고문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 고문조차도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그냥 사래요. 대출 받아서 대출 한도 늘려줄 테니까 사. 어떻게 사?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실제로 대출도 안 나와요. 소득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은 DSR 걸려가지고 그렇죠. 안 맞아요. 나오고요. 소득 좋은 사람들은 대출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쉽게 사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매매가 좀 자체가 매매가 부담이 자체도 되니까. 너무 부담되고요. 또 뭐 특별 공급하려고 하면 소득 기준에 막혀서 또 안 되고.